자,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책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돈에 관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자수성가한 부자, 셀프메이드 빌리어네어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람 무어가 쓴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돈의 특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원본이고요. 제가 다 읽었습니다. 예. 원본. 또 한국에서는 머니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됐어요. 그냥 머니, 돈이라고 하지 않고 머니라고 해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네요. 지금 어느 출판사인가요? 뒤에 표지를 보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똑똑하게 부를 만드는 공식. 당신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제시했네요. 당신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이 많나요? 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 7년 동안 돈에 관한 책, 뭐 직접적인 돈에 관한 책일 수도 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건가, 어떻게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 그다음에 세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고민도 해 왔습니다. 물론 고민의 흔적으로 인해서 내 고민의 흔적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죠. 근데 결국 돈을 버는 목적은 내가 자주 쓰고 즐겨 쓰는 용어로서 선한 상상력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선한 상상력이란 결국 이타주를 의미합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친척, 세 번째 지역사회, 네 번째 국가. 결국 크게 봐서는 세계 시민을 위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책의 그 표지 모델에 나와 있는 것이 뭐랄까 상징적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Money, no more, make more, give more. 그렇죠. 돈을 벌려면 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make more,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많이 벌고 와서 궁극적인 이라든가 지향점은 결국 give more, give more. 기부는 가끔 사람들이 기부하면 탈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줄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자기한테 주는 거죠. 자기가 많이 벌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존재감을 높이게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가치를 높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권장하고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돈에 대한 특성, The Nature of Money를 소개해서 여러분이 돈에 대한 특성을 알고 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의 부산물로서 give,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돈의 특성이 보면 Money devalues over time이라고 했어요. 그 돈의 가치는 본원적으로 시간이 지나냐에 따라 낮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돈을 생각한 것보다 많이 법니다. 근데 많이 벌어도 축적되지 않고 누적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계산한 특성이에요.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광의통계라고 하죠.
통화 다니는데 광의통이야. 이게 뭐 통화예요. 이동되는 통화가 있죠. 각 국가에 대한 국가별 차이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7% 이상씩 돈이 늘어납니다. 7% 이상. 그러니까 매년 돈을 7% 이상을 찍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10년이면 돈이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배가.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보다는 재산이 2배 늘어났나요? 대부분 경우에 현상 유지를 한다든가 조금 늘어난 수준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은행의 이자가 예전에 몇 프로 됐지만 7% 된 적은 거의 없었죠. IMF 때 11% 간 적도 있지만 지금 은행의 제1금융권에 가면 대부분 경우에 0.8% 또 0.9% 하면서 이렇게 은행의 카운터 또는 은행 담당자하고 실랑이를 벌여야 될 정도로 은행 이자율이 낮아요. 그런데 돈은 7%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특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늘려야 될까, 재산을 늘려야 될까, 자산을 늘려야 될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돈은 시간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돈을 더 써버리면 되지 않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써버리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에 세금을 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힘, 그 종잣돈이랄까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은 돈을 늘기 위한 자산을 증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신용도를 높여서 자기가 필요할 때 국가 또는 국가라고 하면 국가를 대신해서 빌려주는 것이 은행인가요? 은행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사업을 할 때라든가 자기가 재산 증식을 할 때 돈을 빌려 쓰는데 자기 신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money flows from those who understand and value it least to those who understand and value it most. 무슨 말이냐면 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를 평가를 못하는 다수로부터 돈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소수로 흘러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결국 돈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 부자, 기업인, 또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일부에게 돈이 흘러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하게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 내내 그다음에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는데 그 결과는 가난하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서점에 가야 됩니다. 책을 사서 봐야 됩니다. 세미나를 들어야 됩니다. 또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돈에 관한 등 재산 증식, 그 다음에 자기개발에 관한 유튜브 등을 보면서 돈에 대한 식견을 계속 높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서 expenditure and receipt bal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출하는 자, 즉 소비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받는 자, 즉 생산자만 부자가 되는 즉 자본주의 방정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결국 돈을 지출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소비하는 사람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 서비스를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소비자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 참여자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네 번째에 대해서는 money is an energy exchange and therefore continue to flow. 그러죠. 돈은 에너지와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산소와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산소. 여러분, 그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가 있죠? 누구죠? 이봉주 선수라고 있지 않나요? 이봉주 선수는 여기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이 사람에 비해서 폐활량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뭐 그 100m를 한 20초 정도 뛴 사람이니까 그것도 100m도 뛰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그 42.19km인가요? 거기를 평균 17초 정도 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폐활량이 높겠어요? 폐활량. 그런데 폐활량이 높다는 것은 우리 대기에 있는 산소를 끌어들이는 힘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폐활량 측면에서는 이봉주 선수는 나보다 훨씬 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이봉주 선수에서 당신은 왜 불공평하게 산소를 그렇게 많이 대기에 있는 환산을 흡입합니까? 이렇게 내가 좀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또는 비난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처럼 폐활량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가난한 사람의 분류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부자가 자기가 가져야 할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다 이런 피해의식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대한민국에도 무한대로 있고 세계에도 무한대로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무한대로 있는 산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흡입할 수 있는 폐활량을 늘립시다. 폐활량.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폐활량을 늘립시다. 이봉주 마라톤 선수처럼 폐활량을 늘려서 전 세계 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땄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그 돈 올림픽 그리고 부자 반열의 올림픽 금메달 정도 되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랍 무어가 전한 돈에 대한 특성 중에서 money flows toward service and value, not work and time.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work hard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work hard가 그렇게 뭐 존중받고 높게 평가하는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work smart, work efficient. 그러니까 efficient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을 많이 하는 것도 뭐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창출하고 가치를 만드는 사람한테 돈이 몰린다. 이런 의미예요. 가치를 만든 사람. 그래서 워크 하드보단 워크 스마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또는 회사에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결국 한정된 시간에 제한된 시간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결과물을 내는 사람, 열심히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타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물을 내는 사람, 특히 밸류를 창출하는 사람,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에게 몰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제가 오래간만에 연구실에 돌아서 마투 그러니까 완모 책이 보여서 돈의 특성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 싶은 것은 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Know more, make more money, 마지막에 give more money. 여러분 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벌어서 give and give, 주는 것 그런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큰 부자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